재테크와 개인 투자의 성공 성공 프로젝트.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벤처경영의 김승찬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라는 거. 네, 이제 벤처기업의 크라우드 펀딩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투자하겠다 결정했어. 근데 그 다음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할지 찾아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전문성을 좀 확보하셔야 되고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본인들이 만약에 찾기 위해서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주위의 친구나 동료 아니면 기업 설명회 IR이라고 하거든요. IR. 기업의 투자 설명회 이런 데 많이 가셔야 돼요. 많이 가시고 거기 가서 이제 어떤 기업이 업종, 어떤 업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런 신뢰관계가 있는 모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창업자의 평판, 경험, 경력, 신뢰도 이런 걸 보고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너무 어렵다. 어렵죠. 네, 그런 사람들을 어렵죠. 어디 가서 만나냐고요. 근데 그래서 인간은. 만약에 본인이 직접 벤처기업을 찾기 힘드시면 네, 개인 투자 조합이나 개인 투자 조합.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크라우드 투자를 펀딩.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 조금 안전한 방법일 것 같고. 그렇죠. 어, 이미 찾아진 기업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체크할 것만 체크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네. 많은 모래 중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기업을 투자할 때는 첫 번째는 그 경영자나 창업자 팀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 같은 내용을 봐야 되고 어떤 건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업종이나 시장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품 서비스가 이미 판로가 확보돼서 잘 나가고 있는지 네. 특히 이 제품이 유용한지 왜냐하면 새로운 또 제품이 나왔을 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되죠. 근데 그게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장기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대표나 창업자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이 연관된 뭐 전방 산업, 예를 들어서 재료를 갖고 하는 업체나 네. 후방 사업,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주는 업체, 그다음에 측방 산업, 이게 경쟁 업체나 아니면 위탁 업체 이런 곳에 대표들이나 지인들 만나서 평판을 꼭 들어봐야 됩니다. 평판이 진짜 예, 중요하네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재무제표가 중요해요. 재무제표. 그래서 망하지 않을 기업인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라든가 네. 특히 외관법인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속일 수는 없거든요. 아. 그건 공인회계사가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매출액이나 매출액의 증가폭이나 네. 이익률이나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건 특히 이제 잘 해야지만 살펴보고. 기업이 망하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해라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울까요? 위험 분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그래서 꼭 개인 투자 조합이든 네. 크라우드 펀딩 할 때도 네. 최소한 2개 기업에서 3개 기업 이상은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 중에 좋은 개인 투자 조합은 아예 3개에 투자할 수도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만 조정하면 되고 크라우드 펀딩 투자할 때 개인이 1년에 1,000만 원 하는데 한 기업당 500밖에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무조건 2개 기업에는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봐도 분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으로 알 수 있죠.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포트폴리오 하면 분산 투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투자할 때에도 네. 투자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투자해야 되고 업종에 있어서도 이는 다양하게 해야 돼요. 업종도 다양하게. 그렇죠. 투자 방법에 있어서도 내가 보통주를 할 것인지 뭐 전환사채를 할 것인지 상한전환 우선주를 할 건지 신준수급 사채를 할 것인지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어차피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네네. 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네. 좀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아. 투자를 하겠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이 벤처 투자에서는 네, 그 자체가 사실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벤처니까. 5개가 있는데 제일 안정되게 원금을 보장받고 싶다. 네. 그게 안정형이에요. 네.
아, 나는 원금도 좀 지키는데 그래도 수익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아? 이게 네. 이제 안정 추구형입니다. 안정 추구. 그다음에 위험 중립형이 있어요. 여기는 네. 약간 잃어도 되는데 뭐 안정성 그리고 수익도 좀 있어야지 이런 게 이제 위험 중립형이에요. 근데 이제 아, 나는 원금 좀 잃어도 돼. 근데 수익은 확실히 좀 있어야지. 이게 이제 사실은 적극형이에요. 적극형. 그리고 이제 아, 원금 날려도 좋아. 수익 엄청 커야 돼. 어, 이게 이제 공격형이거든요. 공격형.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정형인 분들은 절대 벤처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걸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일부 여유자금으로 전환 상태의 형태로 해서 전환 자체. 예, 일부 금액은 괜찮습니다. 이게 엄격한 요건이에요. 이런 요건을 갖췄을 그러니까 때. 자기 성향을 좀 냉정하게 그렇죠.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위험 중립형조차도 네. 아까 말한 분산 투자와 3개 이상의 기업에 분산을 하고 제조업 업종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하시되 네. 전환 사채 위주로 하고 일부 좋은 기업은 성한전환 우선주라든가 보통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도. 예,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하시고 네. 적극형 투자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벤처 투자가 이제 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적극적인 예. 투자.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분산을 꼭 하셔야 되고 네. 전환사채나 상한전환 우선주를 좀 섞어야 되고 어. 또 세계 기업에서는 분산해야 되고 네. 이런 걸 지켜주셔야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적 투자자는 선물이나 옵션도 투자가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분야 보통주 투자하셔도 돼요. 분산 투자는 꼭 하시면서 전환사채나 상한전환 우선주를 섞어서 하시면 훨씬 확률도 높고 안전성 있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표님 찾아가면 확실하게 알려주시나요? 저는 다 알려주죠. 자신이 좀 없어져서. 예. 근데 저희 이제 네. 제가 하고 있는 조합에는 안정적 투자를 선호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이걸로 지금 이미 대한경영학회에 2019년 11월에 가면 개인 투자조합 투자에 관해서 최초의 논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네. 거기 개인 투자조합 출자자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의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조사해 보니까 네. 대부분의 고객들이 안정 추구형이나 위험 중립형이 많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을 기업, 이 선별하고 소득공제 받고 자, 운 좋으면 성장하면 이런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아, 네, 좋습니다. 마음이 좀 안심이 되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벤처 기업을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각 개인의 투자 성향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남들도 부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부자 되세요. 돈 많이 고맙습니다. 버세요.